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뛰어난 개발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개발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타고났다고 해봤자 대부분 진짜 막 20대 때, 20대 초반인데 존나 잘하는 거야, 코딩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넌 천재다, 넌 타고났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10대 때 존나게 열심히 해서 그래. 10대 애들이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존나 열심히 하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아는 게 별로 없잖아. 막 주식 투자 같은 거 10대 애들이 하는 경우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막 뭐 연애도 뭐 연애하는 애들도 있지만 10대는 되게 심플해 인생이. 학교 갔다가 친구들 만나서 놀고 뭐 좀 양아치라고 해봤자 뭐 오토바이 좀 타고 뭐 술 좀 먹고 담배하고 뭐 그건 사실 성인들이라면 다 하는데 이제 20대가 되면 10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냥 할 수 있는 컨텐츠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을 때 그때 하나에 몰입하는 그게 되게 좋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되게 빡세게 할 때는 상황을 복잡하게 잘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제가 일만 하거든요. 일만 하는데 코딩이 좀 요새 좀 손에 좀 잘 붙어. 근데 이제 지금 이쯤 되니까 많이 우울하긴 해요. 너무 일만 하니까 뭐 한 달,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이러니까 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뭐 근데 우리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또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고 내가 잘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파이팅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다가 좀 이제 너무 지치면 쉬겠지. 어쨌든 몰입 상황이 잘 나와요. 이게 10대들은. 그러니까 저도 상황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10대 친구들처럼 몰입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인간은 수동래랑 자동래가 있는데, 수동래는 선택지가 많을 때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데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아요. 자동래는 늘 하던 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서 자동화가 된 거야. 인공지능 학습이 끝난 거지. 그래서 자동화가 이미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려면 상황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순위 1위 코딩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코딩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이거 영상 찍는 것도 영상 막 찍고 싶어서 찍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코딩하기 싫어서 코딩이 고통스러워. 머리가 존나게 아파. 내가 하던 사실 뭐 버튼 만들고 막 이벤트 넣고 막 여기 버그 나는 거 고치고 이런 거는 그 버그도 뭐 엄청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버그라면 그냥 그런 게 오히려 나아.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기존에 이게 뭐 별로 없는 거야. 연구 결과도 없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팀루바 내부에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팀이 있거든요. 얘네 팀이 하는 게 뭐냐면 반려동물 같은 이렇게 그런 반려동물이 이제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 네이버 클로바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엄마 아빠 목소리를 입력해 놓으면 엄마 아빠랑 대화하듯이 이렇게 그 음성 몇 개를 학습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랑 계속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지능이 잘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 한 4, 5년 전에 이미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나왔던 디테일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반려가 아니고 이제 반려자? 반려자? 아무튼 아니면 가족들 이런 사람이 그 그리운 사람을 떠나 보낼 때 그렇게 돌아가셔서 떠나 보낼 때 그런 사업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 내가 그랬지.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팀에서 그런 어떤 반려동물도 그렇게 떠나 보내면 보고 싶잖아.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우울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어떤 반려동물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 그런 거를 3D 오브젝트화 시켜서 실제로 내 옆에 있는 강아지나 그 고양이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가상 메타버스 세계에 동작하는 걸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잘해요. 생각보다. 정말 잘하고 있어서 너무 기특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또 키비 스튜디오 리츠 피카소 팀에 있는 친구들은 그 이제 어린아이의 그림이 존나 추상적이에요. 피카소가 그랬잖아.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림, 천진난만한 그런 그림들이 되게 추상적이거든. 근데 그런 그림에서 눈, 코, 입을 찾아내고 그림 자체에서 그런 어떤 오브젝트화된 거를 독특한 오브젝트화된 거를 그거를 내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학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 측면들, 인공지능 쪽이 그냥 이 인공지능 해서 그냥 버튼 만들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인공지능도 세부 장르가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부 장르가 있는데 아직 연구가 안 된 것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부에서 어떤 기술을 연구하는 친구들은 기존에 없던 기술을 자꾸 이렇게 새로운 재창조를 하면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저 팀장님 저희 딥러닝 해야 되는데 뭐 그래픽카드 지원해주세요. 뭐 그래서 막 100만원짜리 막 지금 2개 샀잖아.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지원해주기도 하고 뭐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쓰는 거긴 하지만 뭐 돈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 많이 했었어요. 나는 그냥 모르겠어. 내가 뭐 IT 업계에서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진짜 열정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하자고 하면은 투자를 해서라도 늘 그렇게 해왔는데 왜? 너무 잘하니까 욕먹는 거 아닐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사실 뭐 잘 됐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무튼 뭐 하다가 넋두리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보통은 잘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10대 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싶으면 선택지를 많이 만들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도 게임하면 10시간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중력을 코딩에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게임에서 게임과 우리가 코딩은 현실이고 게임은 판타지 세계에서 내가 몬스터 잡으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게임이 재밌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레벨이 쌓이고 내가 거기서 내 캐릭터가 점점 이렇게 멋있어지는 게 좋은 이유가 현실 세계에서의 심리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사람 누가 봐도 쉽게 이렇게 성장하는, 쉽게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게임은 정말 좋은 게 직관적이야,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몬스터를 3마리를 잡으면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걸 바로바로 보여줘요. 그 얘기는 레벨업이 목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퀘스트 같은 경우도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너무 분명하게 내가 딱딱 누르기만 하면 그게 바로 되게끔 퀘스트 일지가 딱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모든 미션이나 일들이 너무 심플하고 명확하게 보이고, 그걸 했을 때 내가 받는 보상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하는데 지루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했을 때 보상이 명확하다고 느끼는데, 현실은 내가 10시간 공부하면 내가 이 코드가 짜질지 안 짜질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저도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걱정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학생들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은 거의 24시간을 맨날 하는 편이고, 항상 불안 속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는 불안함이 없잖아. 내가 이걸 하면 뭘 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청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코딩을 시켜보면 이게 안정적이다라는 것만 알면, 진짜 뭐 저는 막 재수 3수 4수에도 안 됐던 친구들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개발자로 막 활동한 친구도 많고, 고졸인 친구도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애들도 많고, 지금 인생 자체가 달라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팀노바 졸업생들 중에.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자기 그 모습과 지금 사회적인 모습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상이 직관적이게 얻기 쉽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어. 그러면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은 이걸 인지하는 것조차만으로도 뛰어난 개발자가 될 만한 어떤 이런 최소한의 셋업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현실 세계로 게임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돈을 벌고 내가 현실 세계에서 먹고 사는 것까지 다 이제 잘 가져가려면 유튜브 스트리머로서의 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랭킹 1위를 한다든지, 진짜 게임 대회 나가서 존나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실력을 가져야 돼. 상금 같은 거는 졸라게 잘해야 되고, 뭐 리니지 같은 거 요즘은 공성전 있나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리니지를 했었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성 먹으면은 막 진짜 돈 많이 벌고 그러잖아. 근데 그 성 먹으려고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막 공성전 하고 막 그러잖아. 결국에는 그것도 치열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카도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갔더라고요. 제가 잠깐 가르치다 말던 애인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뭐 나중에 지가 필요하면 뭐 도움 요청하면 도와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가면 다 잘할 것 같지? 웃기지 마. 거기 나오서도 못해가지고 여기 오는데. 아무튼 어쨌든 랭킹 1위가 됐잖아. 랭킹 1위가 되려면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걔도 공부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냥 맨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성향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어렸을 때 게임 미친 듯이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난 상금 한 2천만 원 벌었었어요, 중학생 때. 나름대로 되게 스타크래프트랑 킹덤 언더 파이어랑 게임을 되게 잘했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때 많이 나름 유명했는데, 거기서는
그 나름 되게 상위 티어 길드에서 막 하고 있었고, 나름 내가 에이스였는데, 거기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존나 못했지. 중학교 때는 안 했지, 정확히 말하면. 안 했지만 나는 게임에 내 열정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았던 거야. 그래서 학교 내에 게임 잘한다는 친구들이랑은 되게 친하게 잘 지냈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나름 열정 게임 챔프 막 이런 데도 갔었어, 어렸을 때. 그래서 3주 챔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왕중왕전까지 갔었거든. 근데 중학생 때, 그게 되게 20년 전 얘기지. 아무튼 그 찾아볼 수도 없을걸? 경인방송이었는데 지금 아직 그 영상 있으면 보고 싶긴 하다.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랭킹 1위로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하는 게 아니고 랭킹 1위가 이렇게 되려면 그렇게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 야, 너 게임 존나 계속 하면 재밌지. 10시간 하고 싶지. 근데 할 거면 지대로 해. 지대로 존나 잘해봐. 근데 그건 자신 없지. 그러니까 게임이 취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게임을 직업으로 가져가 봐라. 그게 쉽겠냐. 야, 제일 재밌는 게 탁구 동아리 막 이런 거면, 탁구 치면은 탁구 동아리면 재밌잖아. 근데 내가 탁구로 세계 1위를 해야 돼. 막 현정화 선수 막 이런 사람처럼 막 올림픽에서 1등 해야 돼. 그게 무조건 재밌을까? 서장훈 씨가 그랬어. 우리나라 독보적인 예전에 그 농구 선수 중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진짜 열심히 했대. 근데 맞아. 남들보다 잘 살고 싶으니까, 내가 그쪽에서 내가 제일 잘나고 싶으니까, 그게 기분 좋으니까 1등 하면 도파민 분비 뿜뿜 되고 사람들이 나 존경해주고 나한테 대하는 게 다른데, 내가 그거 처음에 느꼈던 게, 중학교 때 공부 존나게 안 하다가 공부를 딱 그 상고를 갔어. 근데 나 상고는 나 그래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편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재미없었어. 왜 하는지 모르겠고, 왜 자꾸 이런 걸 외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었어. 난 내가 마음 안 내키면 안 하거든. 그래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그래도 7, 80점 때는 나왔거든. 참 신기했어 그게. 학교 다닐 때 그냥 맨날 딴 생각하고 막, 그 어떻게 게임을 하면 어떻게 상금을 타야 될지 막 그런 것만 연구하고, 맨날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그리고 연습장에 어떻게 건물을 빌드업을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거 연구했거든, 스타크래프트. 아무튼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애들이 공부를 존나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첫 시험에 내가 1등 했네. 물론 나 첫 시험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내가 엄마한테 그랬거든. 내가 장학금을 타겠다. 대신에 그 돈을 날 줘라. 용돈으로 줘라. 어차피 나갈 돈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가 오케이 하더라. 그래가지고 1등을 했어. 첫 시험에. 그래서 엄마한테 36만 원 받았어. 나중에는 이제 집이 어려워져서 장학금을 3년 내내 받고 다녔거든요. 1등만 계속해서. 근데 나중에 집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 집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엄마한테 달라고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한 초반에 한두 번 30 얼마 받고 그랬는데, 고등학생한테 36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더 컸지. 지금은 100만 원 느낌 아닐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받으니까 보상이 있는 거야. 이게 보상이 있으니까 공부가 해볼만 한 거지.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게임만 하니까, 게임하는 애들은 나를 점점 정말 되게 좋게 생각했지만, 학교 때 선생님들은 나를 똥통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 똥통이었던 애가 고등학교 갔는데 선생님들이 날 다 이뻐해 주시는 거야. 내가 1등, 야, 너가 걔구나 이러면서 달라 대하는 게. 야, 너가 1등이구나.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유치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잘 대해주는 거를, 그 공부 잘하는 걸로 잘 대해주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야. 아, 이게 1등을 한다는 게 되게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서 백화점 가잖아요. 직원들이, 내가 한때 명품에 미쳐있을 때가 있었거든. 네, 후회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명품은 그냥 적당히 사는 게, 그냥 그 소중한 사람한테 소중한 선물할 때 한두 번씩 사는 게 딱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나는 미쳐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명품 매장에서 막 얼마 이렇게 사잖아. 그러면은 이게 명품 매장도 그게 있어. 이제 커미션을 이제 주는 데가 있어. 이렇게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커미션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돈을 좀 쓰게 생겼다는 고객이거나, 딱 올 때 위아래 이렇게 후른단 말이야, 걔네들이. 이게 딱 푸는데 돈 좀 쓰게 생겼으면 얘네들이 나한테 존나 잘해줘. 그리고 막 번호를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어디서 좋은 제품을 먼저 선점해서 내가 가서 사고 그러거든. 그래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한때 미쳐 있을 때. 요즘 안 사요. 요즘 안 산다기보다 못 사요. 돈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돈 쓰는 게 아까워, 일단. 근데 이제 옛날에 그랬었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들어갈 때 남들 존나 줄 서 있는데 나만 혼자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도 사실은 뭐 아는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되게 부자 형이 있거든. 그 부자 형한테 형 저 뭐 사러 가는데 형 어디 그거 뭐 VIP 아니에요? 그럼 형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밥 한 끼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그런 거 혜택 좀 볼 수 있거든. 주변에 그런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 있는데 물론 실제로 그러진 않는데 근데 그럴 수 있지 하려면.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해가지고 가면은 달라. 기분이 좋아. 나한테 잘해주는데 엄청 잘해주면 좋아. 나만 특별한데 딴 사람들 막 줄 서 있는데 나만 저 누구누구 그 뭐 셀럽은 그분한테 얘기해놨는데 이러면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해주거든. 그런 거야. 이게 그게 매력인 거야. 그래서 타고난 개발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과정에 의해서 뛰어난 개발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진짜 뛰어난 개발자들 보면 학교 가면은 뭐 대회 자기가 휩쓸고 아니면은 또 좋은 데 가면 사람들이 주변에 찬사를 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뛰어나지는 거야.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내가 허접이냐 아니냐를 아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이 뭔가 존나 잘했어. 그 잘한 거를 딱 보고 비아냥대는 애들 있지. 아, 저거 다 그냥 쟨 좀 타고났나봐. 서울대 출신이니까 영리해서 지능이 타고났네. 이런 얘기 하는 애들 보면은 나는 아, 얘는 뭔가 찐으로 해본 적이 없는 애구나. 내가 그 딱 보면 알거든.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중간중간 나한테 엄청나게 그 사회적 인정이 있는 구간들이 필요해.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게임은 어때? 그런 구간들이 명확해요. 전직이 딱 됐네. 내가 30을 찍으면 내 그 직업이 전직이 되면서 엄청 세져. 다 보상이야. 그리고서 기존에 못 잡던 몹들을 막 잡아. 그냥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그거 잡았더니 막 기존에 내가 못 가지던 그런 돈이 막 들어와. 골드가 막 더 많이 들어와. 기분이 좋은 거지. 롤도 똑같아. 왜 계급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 사회가 다 수평적인 계급을 원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는 되게 못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같은 급으로 못하는 애들 끄집어 내리려고 만든 그런 아주 보편적인 심리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 게임 봐봐. 게임 다 브론즈로 해. 왜 롤은 막 누구는 다이아고 누구는 챌린저 이런 거 만들어? 왜 계급을 만들어?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만드냐고. 근데 게임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다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유튜브를 하는데 뭐 브론즈인데 유튜브에서 뭐 떡상하는 사람들 재밌잖아. 재밌는 입담이 있고 막 재밌게 하시니까 그런 거고, 내가 봤을 때 걔네들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진짜 막 별로 막 재밌는 그런 거 안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 플레이를 보는 거는 잘하는 사람 거를 보고 싶다는 거지. 우린 본능적으로 뛰어난 개발자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잘했겠어? 처음에 시작할 때 브론즈 아니었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되게 안 좋은 계급부터 올라간 거지.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페이커는 타고났으니까 무조건 잘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물론 타고난 부분도 있겠죠. 왜냐면 스포츠잖아. 스포츠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 장미란 선수라든지 뛰어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지. 그래서 사실 나는 스포츠를 한다고 하면 난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훈련을 안 하냐? 안 그래. 하루에도 10시간 넘게 매일매일 한다고. 해봤어, 그렇게? 그렇게 절실하게 해봤어? 근데 개발자는 누구랑 경쟁하는 직업이 아니고 협업하는 직업이야. 물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같이 하는 메인 일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라고. 누구를 이길 필요가 없어. 그냥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잘 만들어주면 돼. 거기에 이제 성실함이 필요한 거지. 그 이 정도 하는데 누가 1등 하래? 1등 하라고 한 적 아무도 없어요. 1등 하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당신한테 1등 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 상위 10% 정도 개발자만 되면 10명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 되는 개발자 정도만 목표로 하던지, 그게 버거우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되는 순위만 돼도 그래도 어디 가서 그래도 꽤 괜찮은 개발자는 소리 듣는단 말이야. 상위 30%만 돼도 1인분 이상은 하는. 그 정도만 하라는 건데, 그게 싫으면 그냥 불쌍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래. 뭐 하기 싫어? 그럼 그지로 살아. 뭐 이래. 그게 좋아. 막 근데 막 무슨 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씨발 노력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어. 뭐래도 해야지.
그리고 제일 웃긴 게 그거야. 최고가 될 수 없으니까 노력조차 하지 않겠다. 나는 안함.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근데 누가 최고를 원해? 꼭 최고여야 돼?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고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하면 그냥 그지로 살아. 돈을, 그러니까 적게 쓰고 살아. 그냥 서민답게 살아, 서민으로. 더 많은 걸 원하고, 막, TV에 보면, 인스타그램에 보면. 근데 난 인스타그램 보면, 봐봐,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몸 좋고 이런 사람들 존나 많잖아. 부러워. 근데 부럽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 내 그 인스타그램에 유명한 어떤 한 분을 아는데 그분도 하루에 운동 2번 하더라. 미친 듯이 하더라. 그런 거 보면서 몸 존나 좋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와, 이제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몸이라는 건 결과잖아. 몸의 근육이란 건 타고난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논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고 솔직히 보디빌더처럼 막 개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뭐 몸이 근육이 뭐가 발달했네 안 했네 그런 디테일 차이지. 뭐 그거는 이제 뭐 보디빌더 대회에서 막 1등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스포츠에서의 차이지. 일반인을 봤을 때는 다 몸 존나 좋거든.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개발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개발자라고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이 과정을 잘 상기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시각화를 잘 시켜봐요. 그 시각화의 어떤 방법 중 하나가 연봉이야. 내가 다니는 회사의 레벨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나의 직급. 롤에서 티어가 올라갈수록 기분 좋아지잖아. 똑같아.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해서 과장급이 빨리 된다든지 부장급이 빨리 된다든지 CTO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롤 티어 같은 거란 말이야. 어떤 회사의 CTO인지 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뛰어난 개발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대부분의 내가 본 뛰어난 개발자들은 이런 성장의 과정들이 다 있었어. 이런 게 없는데 정말 막 처음부터 막 존나 개고수다 이렇게는 힘들어요. 왜냐면 의학이랑 똑같거든. 의학도 사람들 막 진짜 배 째고 막 별짓 다 하면서 인권 같은 건 없이 그 옛날에 항문 수술을 하는데 그 보면 존나 웃긴 게 막 항문 수술하는데 막 거머리도 붙여놓고 막 진짜 막 별의별 이상한 짓 많이 했더라고. 그 왕이 내가 그건 나중에 내가 좀 조사해서 얘기해 줄게요. 네, 아무튼 그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항문을 지지기도 하고 치질 치료에 대한 그런 게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치질 치료에 대한 원인을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지식을 습득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연구해 놓은 게 되게 많아. 인공지능도 엄청 시행착오 많다가 최근에 많이 두각을 나타낸 거지. 사실은 인공지능 역사를 보면은 한 70년도 더 됐어요. 88, 90년? 크게 보면 8, 90년도 더 된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같은 이런 어떤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현실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그 많은 과정들을 학습하는 게 공부라는 거고, 그게 학습하고 최신 트렌드까지 내가 나름대로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의 창의성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이 그냥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보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보상의 시점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기보단 타인의 칭찬이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과정이 연봉이 아닐까 싶어요. 연봉이나 어떤 결과, 그리고 어떤 선생님의 어떤 좋은 얘기 한마디.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정말 뭔가 열심히 해서 잘했을 때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다고 항상 얘기해줘. 진짜 잘했을 땐 그렇게 하고, 못했을 땐 그냥 못했다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감정에 휘둘리면, 나는 감정에 휘둘리진 않거든? 나는 진짜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잘하면 잘한다 그러거든? 내가 어떤 친구를 이뻐한다고 해서 걔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너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근데 너 너무 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왜 신뢰도가 높냐면,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어야 내가 칭찬해줬을 때 사람들이 도파민 분비가 돼요. 저 사람은, 그냥 거짓말로 저렇게 하는 사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 잘했다 그러면 잘하는 거구나. 찐이구나. 이거를 학생들이 그런 면에서 그 학생들이 컨디션이 좌지우지 되죠. 나한테 안 좋은 평가 받으면 그날 많이 시무룩해 있어. 학생들이. 근데 그럴 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난 프로니까 프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지. 그리고 그거 고쳐주려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